키등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키는 유전적인 거 아니냐, 정말 치료로 클 수가 있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세요. 1년 정도 치료를 해서 흔한 부작용이라든가 걱정할 건 없을까요? 맥시멈은 없어요. 언제까지만. 이도 좀 맞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아 내분비 질환 2탄 김민영 원장님을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번 때 송조수증과 더불어 또 관심이 많은 이 키, 우리 아이 키가 얼마큼 클 거냐, 키 컸으면 좋겠다, 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키를 크게 하는 법, 자, 저신장, 키가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김민영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신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일단 저신장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또래나 같은 성별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 키가 300분 이상, 100명 중에 3등 미만일 때를 3등 미만.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또래 중에 10등이어도 20등이어도 반에서는 학교 가면 1, 2번 이러거나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성장이 조금 저하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단체 생활,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단체 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겠네요. 취약 전에는 영유아 검진을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키등수도 잘 체크하고 체중의 변화도 체크를 해서 키등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성장이 되게 중요한 단서이고, 부진한지 의심이 되면 클리닉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제 영유아 검진할 때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클 수 있을 거야. 잘 먹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학교 딱 갔는데 줄 서는 거 보면 이제 엄마 말씀하시죠. 우와, 큰일 났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네. 뭐 만약에 5% 이하다, 그것도 저신장에 속하게 되나요? 키 등수로는 저신장은 아니지만 5등도 사실은 많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5등인데 나이가 어린 아이 같으면 그 다음에 체크를 했을 때 3등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키이기 때문에 정말 5등, 10등의 키는 또 사실은 중요합니다. 말이 3%면 나는 내 아들이 20% 미만으로도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 또 엄마 아빠 키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20등인데 50등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들은 이제 남 원장님 걱정 많으실 텐데. 걱정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키는 유전적인 거 아니냐, 정말 치료로 클 수가 있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치료를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신장 키가 작을 때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나오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하로 주사를 맞아서 넣어주는 거구나. 키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병적으로 모질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거고, 근데 병적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이 벗어나는 벗어나는 애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결핍증이라던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은 진단되는 시점부터 계속 꾸준히 치료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3등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최근에 부진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사실 더 잘 크긴 합니다. 보통 이제 김혜영 원장님 진료 보시다가 대략 어느 정도 연령대 애들이 보호자분들이 데려오게 되나요? 키 등수가 3등에서 5등 정도 아주 작은 아이들은 3돌, 4돌 정도부터 사실 검사를 시작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 등수보다는 크지만 예를 들어 10등에서 20등, 또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경우들은 6살, 7살 학교 가기 전에 많이들 검진을 오시고, 우리가 치료 적절한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데, 치료는 한 7살 내지는 또 학교 갈 나이쯤 되면 사실 이 치료를 충분히 다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치료를 한다든지 하려면 저번에 우리 성조숙증 할 때도 그 성호르몬을 유발하는 검사도 있었는데 그런 검사들이 있나요? 네, 기본적인 성장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뼈 나이를 똑같이 찍어서 우리 아이가 뼈 나이가 정상 성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뼈 나이가 1, 2년 많이 어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크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가 또 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많이 어리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2, 3년 정도 어린 경우는 호르몬 문제일 수 있어서 또 그런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는지 또 성장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우리 아이의 그런 것들을 검사 꼭 해봐야 하고 그리고 또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 상태, 다른 콩팥 질환, 만성적인 질환들이 없는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해보고 꼭 필요하면 하는데 그래서 치료 기본 개념은 이제 성조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호르몬 주사인데 성조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저번에 주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저신장일 때 치료 그것도 주사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맞는 비슷한가요? 어때요? 성장 호르몬은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집에서 아 집에서? 예, 자가로 어.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어. 뭐 인슐린이나 이런 당뇨 치료하는 주사처럼 이렇게 펜으로 생겼는데 주사약이나 주사침을 꼽아서 용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따끔 누가 맞춰요? 부모님이 하십니다. 매일? 합니다. 아, 거의 주 매일같이. 6일에서 7일 정도로 매일 주사를 하게 되고 치료 기간은 보통 최소 1년 이상 하시도록 합니다. 아무리 뭐 안 아픈 주사라도 매일같이 1년 이상 맞는 게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애들이 잘 치료를 따라오는 편인가요? 어때요? 그래서 부모님이 키우고 싶다고 욕심만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조가 돼야지. 네, 그래서 너무 어리다고도 살 수는 없고 또 아이들이 크다 보면 나도 키가 크고 싶어. 그 키에 대한 걸 조금 받아들일 때 하고 싶어 할 때 사실은 그런 게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맥시멈은 없어요. 언제까지 맞죠? 그렇죠. 우리도 좀 맞고 싶은데. 근데 그 열심히 먹었는데 친구 먹고 있는데 애기가 안 커. 치료는 기간은 최소 1년 정도는 하시라 하는 이유는 1년 정도 치료를 해서 보통 평균 한 3cm 정도 더 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커야 예, 치료를 하는 보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1년은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예상키가 아주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3cm를 더 커서 평균 키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경우들은 2, 3년 정도 기간이 길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처음 시작해보면 한 달, 두 달 키를 측정해보면 반응 속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반응이 또 좋은 아이들도 잘 예, 키를 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년, 3년까지 치료했다. 어느 정도 이제 키 크는 거에 이제 만족을 했는데 중단하면은 또 혹시 키가 덜 크지 않을까 이런 점은 없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성장 호르몬은 내 몸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 투여하는 성장 호르몬이 없어진다 해도 내 나이, 뼈 나이에 맞춰서 크는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그거네. 이렇게 3%일 미만, 그치. 5% 미만이라서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뭐 보험으로 될 되겠죠. 건데 네. 그거 아닌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조금 있으실 텐데 얼마나 비용이 될까요? 네. 걱정이 조금 되긴 하네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들 체중에 따라서 용량이 변경됩니다. 보통 체중에 곱하기 2가 한 달 비용에 거의 비슷합니다. 체중 곱하기 2가 한 달 네, 비용. 그래서 한 30kg 정도 되는 아이들 같으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좀 전후로 들고 좀 체중이 그래서 작을수록 좀 덜 돈이 덜 들고 예, 많이 나가면 주사 양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틀려지니까 보험이 될 때는 거의 비용이 많이 안 나가요. 네, 급여로 진단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모든 주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또 요거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맞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뭐 이거 치료하면서 부작용이 뭐 흔한 부작용이라든가 걱정할 건 없을까요? 사실 임상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케이스를 보기는 사실 정말 드뭅니다. 네,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언급드리는 부작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주사 부위 피하 주사이고 간단하다고 하지만 주사 부위 불편감, 조금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은 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 초반에 이제 내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두통을 잠깐 호소하는 아이도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빈도는 낮지만 한 1000명에 10,000명에 1명 정도라고 하는데 갑상선
생장성 호르몬의 영향이나 또 성장 호르몬이 원래 하는 혈당을 조금 높이는 그런 기능들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혈액 검사로 체크를 하면서 치료하고, 우리가 급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은 또 측만증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던가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성인은 효과가 없죠? 그렇죠. 성인은 이제 성장판이 닫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치료를 한다면 아니면 뭐 말단 미래거겠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초반 이런 애들 혹시 늦게라도 맞으면 그 나이 때도 그럼요. 눈이 많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사춘기가 많이 빨라져서 성장이 조금 조기에 멈춰서 그거를 인지하고 오시는 경우에 성장판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면 늦었지만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장판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을 제외한 주사매. 나머지 정말 키 크는 방법 운동 뭐 시기 이런 거?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편식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영양 섭취하는 것, 운동량, 움직임 활동량 적절히 하는 것, 그리고 일찍 자는 것, 깊이 자는 것 다 중요합니다. 수직 운동, 이렇게 위로 뛰는 거, 농구나 이런 운동이 키에 크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줄넘기라던가 농구, 모든 유산소 운동은 좋지만 이렇게 뛰는 운동은 또 성장판 자극이 아무래도 내가 학교 되죠. 다닐 때 농구를 별로 안 했어. 그래가지고 형도 농구 별로 안 했지. 달리기만 하고 우리는 그래 농구를 했었으면은 좀 컸을 텐데 농구를 했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아 저신장 또 키 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또 김인호 원장님이 엄마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당부의 말씀. 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고 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도 너무 관심이 많고 고가이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도 되는 적절한 시기인지 또 한다면 적절한 용량과 이런 용법으로 잘 체크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그만큼 효과도 좋고 큰 부작용의 문제도 없습니다. 자꾸 다른 비전문가 자꾸 영향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보다는 진짜 소아 내분비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아 내분비는 3탄으로 또 다른 주제를 마지막으로 김인호 원장님 모시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비였습니다.